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 리밸런싱과 종합 포트폴리오, 주식 근황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년 여러분의 주식 포트와 계획에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13년 차 대기업 직장인이고 부캐를 키워 1인 법인으로 만들었고 월 평균 3천만 원의 순수익을 2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본캐와 부캐가 번 돈으로 배당주에 투자해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중입니다. 1, 2년 내에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거래 수수료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주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우상향할 ETF가 마음 편하고 주식에 신경 쓰는 에너지를 법인이나 외주에 쏘는 게 훨씬 ROI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에고는 10% 정도는 자유롭게 개별주를 사게끔 내버려 둡니다. 90%는 ETF에 확정적으로 투자하고 10%의 고정된 자유 정도만 스스로에게 허락한다고 할까요? 그 개별 주식 10%를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어느새 10%가 아니고 15%에 육박했더라고요. 지난 6월엔 국내 주식인 카카오와 네이버를 손절했고 개별 주식들을 정리해 SCHD를 샀고요. 이번 12월에는 일반 계좌에서 개별주를 정리하고 연금에서도 크게 조절했습니다. 특히 양도세 절세를 위해 마이너스 된 주식과 플러스 된 주식을 동시에 정리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해외 양도세를 간략하게 언급드리려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즉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팔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이후에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인당 계산이 되고요. 부부가 같이 하는 거면 따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거죠. 1년마다 계산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주식이 아니라 모든 해외 주식이 포함됩니다. 유럽이나 일본, 중국 주식 모두 포함해서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 세금을 매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고 이익 중인 종목을 매도하면 통합해서 세금 여부를 확정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페이팔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을 보고 애플에서 플러스 3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팔면 얼마일까요? 페이팔 손실 마이너스 100만 원 플러스 애플 300만 원을 다 더하면 200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죠. 이러면 해외 양도세 기준으로 250만 원 안쪽이기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환차익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에 따른 계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각 증권사마다 달라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증권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 증권사 앱에서 양도소득세 가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증권사는 각 개별 증권사 것만 해주기 때문에 증권사를 여러 개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증권사 앱에서 가계산한 걸 합산하셔야 정확해질 겁니다. 증권사 앱에서 양도소득세라고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충 200만 원 정도로 익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밸런싱한 계좌는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라고 이야기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일반 계좌에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팔 마이너스 80%, 존슨앤존슨 마이너스 9%, 버크셔 해서웨이 플러스 12%,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5%, 애플 플러스 3%, 스파이 플러스 4%, SPLG 플러스 8%, 애플 플러스 17%,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31%, 테슬라 16%, SPLG 플러스 8%, SGOV 마이너스 0.56%입니다. 두 번 나온 것은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계좌 통합을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단기 채권인 SGOB는 배당받고 정리했고요. 2621인 장기 채권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 엔화 상승과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할 듯 합니다. 이렇게 개별 주식 매도한 것으로는 QQQM과 SCHD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아내 계좌는 플러스 190만 원으로 이익을 정리했고요. 남편 계좌는 플러스 30만 원으로 정리 중입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아내 계좌는 작년에 투자하고 올해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저보다 수익률이 높더군요. 여기서도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아내는 주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딱히 관심 없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있는 게 무조건 좋은 수익률을 얻는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인 계좌는 6월에 크게 정리 한번 해서 이번엔 하지 않았고요.
연금 계좌 리밸런싱입니다. 연금 계좌는 종목을 크게 통합했습니다. 금 투자했던 코덱스 골드 선물 H 비중을 축소하고요. 신흥국 투자했던 아리랑 신흥국 MSCI도 다 정리했습니다. 지난번 중국 손절에 이어 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를 모두 종료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외의 시장은 갈수록 메리트가 없는 느낌입니다. 한국형 SCHD를 다 정리했고 S&P 500 TR로 다 샀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다 투자 중이었는데 매월 초 알람 소리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일반 계좌, ISA, IRP 연접펀을 남편 계좌와 아내 계좌에서 다 투자하다 보니 너무 알람 소리가 잦고 정리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SCHD로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 55세 이후에 받는 배당은 저나 아내에게는 십수년 이후입니다. 그렇기에 연금은 굳이 배당이 아니라 수익률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코덱스 미국 S&P 500 TR로 모두 바꿨습니다. 비포 애프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KTNG와 삼성전자 우유에 투자하는 이유는 위의 카드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를 합친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SCHD 53.7%, 고배당주 14.2%고요. 제피와 QYLD입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 9.8%고요. 개별주는 11.4%고 여기에는 KTNG,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전자우, 리얼티 인컴이 있습니다. QQQ는 5%고요. QQQM과 연금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H로 달러 해지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안전자산은 2.3%고요. 코덱스 TRF 3070으로 연금의 안전자산 30%를 의미합니다. 채권 2.3%로 미국채 20년물 줄여서 2621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은 0.9%입니다. 다만 현금 비중은 증권사 앱에 들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제 최근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11월, 12월은 산타가 제대로 온 것처럼 고배당주를 제외하고 저희 모든 주식이 빨간색으로 다 상승했으며 전 고점입니다. S&P 500 지수는 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17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오른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77로 극도의 탐욕 구간입니다. 저는 이제 좀 불안합니다. 골디락스와 경기 침체 전조 사이에 어딘가에 외줄 타기로 가는데 금리 인하 전조를 보고 모든 호재를 선반영하다 보니 너무 높은 구간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 대부분의 투자가 빨갛게 다 수익 구간이니 더 불안합니다. 예전에는 수익 구간이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수익 구간이니 더 불안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난 10월 말이 더 좋았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어땠나요? 남들 거들떠 보지 않는 리얼티 인컴과 SCHD를 저는 흥얼거리며 매수했습니다. 지금은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도 그리 기쁘지가 않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에서 도망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는 모두가 아실 겁니다. 시장을 벗어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2023년에도 크게 느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가 떨어진다고 했으나 실상은 어땠나요? QQQ는 올해만 50%가량 올랐습니다.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도를 낙관하는 이유는 몇 가지 되지만 저는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한정하면 가계는 여전히 부유합니다. 미국 대선도 코앞이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승을 위한 액션을 취할 거고요. 세 번째로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구매자에게 전가시킬 능력을 가진 기업의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 가치는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할 듯 하고요. 저의 2024년 목표는 이렇습니다. 위의 영상 내용처럼 배당금으로 먹고 살기 1단계가 완료되었고 2단계로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SCHD와 QQQ 반반 투자하고 개별주 10% 정도로 포트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SCHD와 QQQ 그리고 세계 1등 주식인 애플과 관심사인 테슬라를 매일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퇴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은퇴 전엔 월급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고배당주를 추가로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 투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2024년 투자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바쁜 직장인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2024년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